안녕하세요. 네, 이면수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우리하나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 활동 지원 전담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제 서비스 이용하시는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증인 장애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장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특성에 대해서 알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는데, 일단 지체 장애 같은 경우가 있어요. 뭐 사고에 의해서 뭐 양팔 양다리 절단된 분들,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, 아니면 척수 장애로 인해서 손상 부위의 감각 기능이 상실하는 경우,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일단 욕창 예방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20분 간격으로 몸을 좀 들어 올려 주거나 마사지도 해주고, 휠체어가,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, 휠체어 타고 다닐 때 안전벨트를 꼭 해주시고, 뭐 턱 같은데 이런 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밀어주거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휠체어가 뭐 옆으로 쓰러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위나 추위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알아보실 분들이 이제 뇌병변 장애 분들인데, 이분들 경우에는 뭐 운동 기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뭐 인지나 기억, 언어, 정서 등의 정신적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알고 계시고, 이런 분들은 이제 근육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 때문에 좀 지능이 낮은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,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좀 발음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의사소통을, 본인의 의사는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, 계속해서 이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언어가 뭐 알아듣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 뭐 안아주거나 업어주기도 할 수도 있고, 부축해줄 수도 있고, 이런 분들도 이제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휠체어 멜트 잘 타시고,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.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이런 분들은 연화자극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, 좀 부드러운 음식들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.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나요? 네. 어쨌든 그 지적장애, 자폐장애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적 판단력이 미숙하고 흥미의 범위가 이제 협소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여활동에 좀 어려움을 보여요. 그래가지고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옆에서, 예, 이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좀 수용해주고, 좀 어떻게 이분들이 행동하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뭐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, 이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IQ 지수 아시죠? IQ 지수로 이제 판단을 해서 지적장애가 되고, 자폐 같은 경우는 이 스스로 자아 폐쇄할폐라고 해서 자폐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만의 이제 세계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
이분들은 이제 오감에 좀 그런 뭐 시각 자극, 청각 자극, 피부 자극 감지할 때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개인마다 또 특성이 다 달라요. 그래서 그분들의 뭐 비언어적인 것들 있죠. 행동이나 소리나 몸짓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싫은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 뇌전증인데 뭐 경련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바닥에 눕히거나 주위에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한 물건들을 멀리 떨어지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. 이런 분들을 막 이제 발작이 일어나면 막 멈추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막 물을 끼얹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분들이 시각장애 분들이죠. 이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 맹인. 그러니까 저희가 눈을 감았을 때 딱 이 상태인 분들도 계시고 저시력인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잘 안 보인다 이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시각장애인 분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심리적인 불안감과 좀 약간 어려움이 있죠. 되게 다른 사람들을 이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부분이 있고요. 어, 이런 분들은 뭐 요즘엔 장님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고요. 예,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흰지팡이 가지고 다닌 분들 그리고 뭐 여기 요즘에는 그 시각장애 안내견들 있죠. 그런 분들 보시면은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뭐 물건을 놓는 경우에는 뭐 여기 뭐 10m 앞에 뭐 물건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뭐 계단 앞에 가면은 이제 뭐 한 10계단 위 올라가는 10계단 정도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좀 식사할 때도 어떤 반찬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위치 파악을 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촉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뭐 손을 이렇게 의자나 이런데 만지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촉각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. 저희가 이제 뭐 도로나 이런데 있을 때 보행할 때나 이럴 때 팔꿈치를 이렇게 대줘서 시각장애인이 팔꿈치를 잡고 이동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나 활동 지원 알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분들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경험해 왔던 것들이나 알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활동 지원사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